잠자리 동화 소크라테스. 야, 저기 오리 한 마리가 지나간다. 광장에서 놀던 아이가 한 소년을 가리켰어요. 푸하하, 실레누스잖아. 아이들은 우르르 달려들어 소년을 놀려댔어요. 홀딱 벗겨진 이마, 개구리처럼 툭 튀어나온 눈, 넓고 뭉툭한 코에 축 늘어진 양볼, 게다가 뒤뚱뒤뚱 오리걸음까지. 그리스 신화의 못난이 영감 실레누스를 꼭 닮았거든요. 이 소년이 바로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랍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버지는 돌을 다듬는 석수였어요. 뚝딱뚝딱 땡땡 드륵드륵. 돌을 다듬고 있는 아버지의 등은 땀으로 축축이 젖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왜 저렇게 열심히 돌을 다듬는 걸까? 소크라테스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요. 잠시 후 아버지의 돌 조각이 완성되었어요. 그래, 훌륭한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 그것이 아버지가 돌을 다듬는 이유였어. 보잘것없던 돌이 아버지의 손길을 거쳐 멋진 작품으로 완성된 것을 본 소크라테스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어느덧 25세의 청년이 된 소크라테스는 파르테논 신전 공사장 일을 감독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소크라테스는 노예들을 보게 되었어요. 노예들은 쨍쨍 느릿째는 햇볕 아래에서 쉬지 않고 일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쪽에 쌓아두었던 돌더미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으악, 사람 살려! 돌을 쌓고 있던 노예들은 모두 돌더미에 깔려 목숨을 잃고 말았답니다. 소크라테스는 언덕 위로 올라갔어요. 난 정말 겁쟁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보고만 있었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잖아. 게다가 그들은 노예들인걸. 아니야, 노예든 귀족이든 목숨은 다 소중한 것이야. 소크라테스의 뺨 위로 굵은 눈물줄기가 흘러내렸어요.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음식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돼지라고 부르나요? 그거야 뭐 뚱뚱한 사람을 부르는 말 아닌가요? 사람이 음식을 먹는 이유는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돼지는 보이는 대로 먹어대지요. 무엇이든 적당한 것을 벗어나 욕심을 부리는 사람을 돼지라고 합니다. 이 말에 사람들은 슬그머니 음식을 내려놓았대요. 소크라테스의 친구 카이레포는 신의 뜻을 듣기 위해 아폴론 신전으로 갔어요. 잠시 후 신탁을 들은 카이레포는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지요. 소크라테스, 자네가 아테네를 일으킬 만한 지혜를 가졌다는군. 뭐라고? 소크라테스는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음날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정치가를 찾아갔어요. 그래, 궁금한 것이 무언가? 정치가가 거들먹거리며 물었어요. 당신은 아테네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난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네. 나를 지지해준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면 되지 뭐. 나라야 저절로 잘 굴러가겠지. 정치가의 대답을 들은 소크라테스는 문을 쾅 닫고 정치가의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는 시인들이 모여있는 광장을 찾아갔지요. 당신의 이 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지요? 소크라테스는 한 시인에게 글을 내밀었어요. 글쎄, 그러니까 그게 하지만 속 시원히 대답을 하는 시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니, 이것은 당신이 쓴 글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또... 시인들은 소크라테스의 물음에 쩔쩔맸어요.
아름다운 문장으로 꾸밀 줄만 알았지 깊은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인들에게 실망한 소크라테스는 기술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래, 기술자들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분명 지혜로울 거야.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기대는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기술자들은 생활의 지혜는 많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뿐이었어요. 게다가 남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잘난 척하고 다녔대요. 내가 직접 신탁을 들어봐야겠다. 신전 입구에 들어서려던 소크라테스는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글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에요. 맞아, 적어도 나는 나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바로 내가 지혜로운 자라는 이유로구나. 그 뒤부터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찾아다녔어요. 장차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에게 진정한 지혜란 나 자신을 아는 겸손함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집안을 돌보지 않았어요. 살림은 점점 어려워져 갔지만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밴 소크라테스는 별로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아내 크산티페는 소크라테스가 늘 못마땅했지요. 사람들을 가르쳤으면 교습료라도 받아와야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못 들은 채 하며 생각에만 잠겨 있었지요. 아니, 이 양반이 귀가 먹었나? 화가 난 크산티페는 소크라테스에게 물을 뒤집어 씌웠어요.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태연하게 말하며 집을 나섰어요. 천둥이 친 다음에는 반드시 비가 오는 법이지. 소크라테스는 디오니소스 신전 앞에서 플라톤을 만나 또다시 토론을 시작했어요. 플라톤은 나중에 소크라테스만큼 유명해진 철학자예요. 이렇게 뜻있는 젊은이들이 소크라테스를 따르자 귀족들은 소크라테스를 미워했어요. 소크라테스가 귀족들의 잘못을 꼬집어냈기 때문이에요. 이러다가는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질지도 몰라. 맞아. 소크라테스를 없애버리자. 귀족들은 소크라테스를 재판장 앞에 세웠어요. 젊은이들을 나쁜 길로 끌어들인다는 죄를 씌워서 말이에요. 와, 소크라테스를 풀어줘라. 벌 받을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법정 밖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결국 사형을 받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밤 친구 크리톤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어요. 소크라테스, 어서 도망치게. 그럴 수는 없어. 악법도 법이니 법에 따라야지. 어느 봄날 소크라테스는 친구들과 제자들에게 둘러싸인 자리에 앉아 독약을 마셨어요.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자리에 누웠다가 갑자기 일어나 친구 크리톤에게 말했어요. 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을 바치기도 약속한 것을 깜빡 잊었군. 내 대신 꼭 지켜주게. 소크라테스는 끝까지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세상을 떠났답니다. 소크라테스가 활동했던 시절엔 수많은 소피스트들이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소피스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제공하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은 형편없는 것들이었으며 누구보다 소크라테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지식인이자 철학자로서 정직한 삶의 길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되는 대화를 통해 진정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가르침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변에 제자들이 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결국 엄청난 돈을 받고 가르쳤던 수많은 소피스트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마침내 재판을 받아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굽히지 않았고 자신의 정직성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런 스승에게 훌륭한 제자들이 나왔던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